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 주책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하면 머니케어 뉴스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쉽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해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은 종목 세 가지를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 제너코, PSK.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장주보다는 저는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간 조정을 받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매출, 영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또 신공장 또 증설을 했고요. 앞으로 DDR5에 대한 모멘텀, 자동차 리드 프레임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부분도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보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 실제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부분적인 반등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노코 같은 경우는 물론 성장주이기는 틀림없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수주잔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국내에서도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진척이 많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한국항공우주가 인수를 하면서 또 성장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PSK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실적이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가 조정은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종목이죠. 마치 원익 QNC 이런 정도 느낌으로다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법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국에 대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서 TSMC가 이제는 중국 제품을 갖다가 중국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다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또 PSK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해성 DS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간단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DRAM 관련된 부분에서 리드 프레임 이런 거 생산하는 과정인데 DDR4가 결국은 생산 축소하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거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오더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환의 과정이 온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3분기 가는 과정에서 DDR4는 생산을 축소하고 DDR5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점검 관점에서 보면 해성 DS는 당연히 주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해성 DS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물론 제가 이렇게 리포트를 한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매수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죠. 모니터 하다가 수급이 들어온 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또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도 털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거 당연히 재고 정리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공장 증설한 것들에서 DDR5에 대한 수요라든지 자동차 리드 프레임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어때요? 좀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업황을 좀 타는 성향이 있는 회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아주 높은 우리가 그 상승 여력을 본다라기보다는 바닥을 긋고 턴어라운드에서 222동평선 아래쪽에서 플레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모멘텀은 내년도가 돼야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찾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요거예요. 여기, 요 자리입니다. 자, 1쿼터 보시면 어때요? 실적이.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감소해서 과거는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어때요? 드디어 1분기 지나서 2분기부터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DDR4에서 이제 5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항상 예사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새롭게 또 진척을 하게 되면 신규 수요는 또 발생이 될 땐 또 해상 DS에 대한 부분 내년도까지도 길게 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사 이 종목을 우리가 투자했는데 미스테이크가 해도 시간을 또 오래 두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 취지에는 맞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래서 주가가 오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업황이 바뀌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저점 구간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만 또 딱 끊어서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하지만 과거에 또 한참 더 성수기 때는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했었던 점도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수기인 거지.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이쪽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항상 뭐 DDR 뭐 우리가 3, 4, 5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변화기의 과정성은 항상 존재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또 신규 수요가 창출되면서부터 어떻게 주가가 또 꾸준한 또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리포트가 내년도부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갖다 투자하실 때는 조금 투자해 놓고 길게 보는 관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윙 거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지션 잡아서 오랫동안 들고 가긴 좀 쉽지는 않죠. 자, 그런 부분까지 또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현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가가 하락했다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간 이게 이제 1번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분기 바닥 찍고 2분기 때 좀 개선이 됐는데 다시 또 이게 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당연히 뭐 기간 조정이 있겠죠. 그러면서 보면 제가 항상 여기 상승한 폭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하락하는 구간, 여기 이제 절반 구간 이하로 내려온 구간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봐줘야 되는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타임이 우리가 체크를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종목은 연기금은 약간 중장기 투자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조금 고려를 좀 해보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시그널적으로 일단 하락을 하고 2단 하락까지 다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DDR4 관련된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DDR5로 넘어가는 것들은 제가 뭐 3분기 말, 4분기 이때부터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저점은 좀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아래 구간에서는 우리가 모니터링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올라갈 땐 또 확 올라가는 그런 또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오래 두고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제노코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할 때는 과거에도 제가 이 제노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괜찮게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생각이라고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성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 개발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 단계로 진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수주잔고는 계속해서 900억대 이상 정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생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효율만 나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카이가 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내용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카이 인수하면서부터 그 모멘텀 부분은 또 올라왔다 또 사라졌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실적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포인트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 이거예요. 그래서 3쿼터 실적에 흑자 전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적자가 나던 기업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일단은 또 모기업이 상당히 또 파워풀한 회사가 또 보유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재무적 안정적이나 이제 지원 이런 것들 또 앞으로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성장주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분기별 뭐 YY 대비해서는 적자이면 틀림없는데 이게 QOQ 대비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 나오는 모멘텀이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나오겠어요? 예, 거기만큼 또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흑자 전환 이슈하고요. 항공우주 효과. 그러니까 항공우주를 우리가 보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죠. 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뒤에서 받쳐주는 기업이 빵빵해지면 그만큼 회사가 더 많이 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이다. 거기다가 이제 흑자 전환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는 것들은 큰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런 경우 케이스 같은 그냥 매수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이건 매수를 해주고 아래쪽을 열어두고 뭐 합니까? 드리블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바이 의견을 좀 드리는데 20% 정도 비중으로 해서 일단 메이킹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드리블 해서 가는 쪽을 좀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리포트발로 조금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리포트가 나오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3, 4일 동안 계속 공방대에다가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는 뭐 별도로 어제도 뭐 이야기 드리긴 했겠지만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SK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아가지고요. 이 종목을 갖다가 작년에 우리가 상짝 거래를 했다가 엄청나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중국 경쟁자 부분, 이것이 생기면서 중국 관련된 매출, 여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지만 모멘텀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당시에 또 문제점이었고요. 항상 보면 시장에 경쟁자가 탄생이 돼서 그 시장 파일을 갖다 뺏어 먹으면 아무리 시장 점유율 1위 회사라 하더라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즐겁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미 의회가 지난해 발의했던 반도체 장비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걸 진행하니까 TSMC가 2나노 생산 라인부터 중국산 장비를 갖다가 사용을 배제한다. 이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걸 써야 되냐? 뭐 대만 거 아니면 한국 걸 쓸 수밖에 없겠죠. 일본 것도 있겠고요. 그 삼국에 있는 나라 거 써야 되는데 더군다나 특히 PR 스트릭 관련된 부분에서는 PSK가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TSMC의 스트립 장비를 갖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거. 요게 생기게 되면 기존 매출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다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기대치가 올라가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는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를 좀 체크해보면 과거랑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내에서 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부분들은 항상 존재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게 앞으로 경쟁자가 있으니까 시장 파이가 더 감소될 거야.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상승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TSMC에 대한 장비 공급 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PSK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내용들 또 장비에 대한 수조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에 대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 1쿼터, 2쿼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과거처럼 어떻게 돼요? 좋을 때만큼 괜찮게 올라가는 부분을 갖다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건 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 좀 늘어날 부분도 생각해보고 여기서도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뭐 소부장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중국 대비해서 수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줘야지 어떻게 돼요. 수급발도 좀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걸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간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좀 짧게 또 요 구간을 또 끊어서 보면 요 구간 나름대로의 또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된 부분도 있는데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일단은 220일 라인에서 이제는 주가가 나름 정상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며칠 3일 동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땐 어떻게 돼요? 조금 또 세게 들어와요. 항상 보면 어떻게 단기 차익 거래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조금 늘려주면 그때 우리가 공략을 또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눌리지 않고 그냥 치달해버리면 뭐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 것들이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21,000원 정도 그 아래쪽 단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공략을 해주고 시간을 주고 플레이해 나가는 거. 우리가 항상 드리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늘상 그런 내용들을 갖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같이 드리블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해성 DS, 제노코, 그리고 PSK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종목이긴 한 것 같아요. 그간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머니케어 뉴스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직전 1년은 아니고요. 거의 한 7, 8개월 동안 거의 이런 종목들은 언급도 안 해요. 최근에 들어 제가 해성 DS 지난주에 처음 모니터링 시작합니다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내용도 좀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해성 DS가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투자 전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체크를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매수 시나리오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다. 오늘 제가 좀 공격적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의견 드린 건 바로 제노코입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마무리해서 정리해보면 일단 매수를 좀 잡아놓고요. 초병 원포는 해야죠. 그래서 20% 정도 매수해 놓고 나머지 건 하방 열어두고 공략을 해나가는 것들이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노코 같은 경우 흑자 전환 이슈가 있는 종목, 우리가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것들은 예를 들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지분 인수라든지 또 모회사의 뭐 빵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모멘텀을 많이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매크로만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또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PSK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TSMC 향 매출이 생긴다는 것들은 또 마이크론 향 이런 쪽 관련된 부분도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미국 칩스법 자체 거기서 행동 나오는 것들을 보면 중국 장비 무조건 안 돼. 뭐 이렇게 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PSK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사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는 안목, 또 사실은 1년 정도 보고 가는 안목으로 볼 수도 있고 모니터링 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자리가 또 형성이 돼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제노코하고 여러분들 PSK 쪽은 조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